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어 실력을 올려주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 점수, 특히 시험, 수능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국어 공부를 해야 국어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 점수가 높은 국어 실력이 좋은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책을 많이 읽은 경우가 많았다. 또는 책을 제대로 읽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하나요? 아니면은 필독서를 먼저 보게 하시나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은요, 아마도 책을 선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독서를 먼저 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책을 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는요,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공부를 해야 할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책은요, 읽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의 배경 지식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어 실력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 여기에서 다독이나 또는 정독이나 속독,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글의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장르별로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제 거기에 제가 보기엔 핵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책을 크게 두 장르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문학 장르.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비문학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나중에 수능 지문에 갔을 때는요, 비문학 지문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께서는요, 책을 아이에게 읽히실 때도, 야,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먼저 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문학을 보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 아이가 독해력과 문해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는 문학 장르도 열심히 보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문학 장르를 경험하면서요, 단순히 글을 읽고,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하나가 주는 어떤 의미, 그런 해석, 이런 경험을 해보면요,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고, 전체를 보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문학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독이냐, 정독, 속독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 문학이란 장르는요, 내가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깨달음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스키마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무엇이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바로 문학입니다.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하면 어떻죠? 이해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력이 높아지면 사고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사고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고로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고가요, 바로 비판적 사고를 의미를 하는데,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어떤 생각을 보면서, 아,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 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나의 생각과
느낌에서 그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만약에 글쓰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의 생각과 느낌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내가 토론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거나 이랬을 때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문학을 이해를 한다면요. 나중에 국어 시험을 볼 때도 지문의 일부만 나와 있지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아이가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반복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과정을 거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장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정치나 경제 파트의 그런 지문을 만나면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비문학 장르의 책을 보거나 또는 지문을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단락별로 중요한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는 거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고학년부터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상을 담은 비밀 노트.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연필로 그어도 좋고 색연필로 그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는 이 단락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비문학 장르는요. 한번 읽고 그냥 딱 덮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보고 중요한 문장, 내용을 가볍게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요약하면서 쓰는 게 조금 힘든 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아마 그냥 문장을 읽어도 좋아요. 이렇게 읽어서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아이가 봐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 실력을 정말 올리려면요. 사실은 어휘력이 탄탄하게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장르의 글을 읽던지 간에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또는 그 책 안에서 한 챕터 부분을 읽은 다음에는요.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이런 국어 사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동아연세 초등 국어 사전이에요. 초등 고학년부터 많이 보는 사전이고요. 사실 중학생도 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국어 사전 보기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초등 국어 사전으로만 봐도 웬만한 단어들이 거의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단어도 어려운데 여기 나온 설명이 더 어려워요.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전에는요, 뭐가 있죠? 예문이 들어있습니다. 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어 사전은 한번 보고 이해하고,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어 사전도 자주 들여다보면요, 아는 단어가 정말 많아져요. 마지막입니다. 한자어 공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습에 대한 열의가 많아서 한자도 하고 바둑도 하고 정말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서브로. 근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어때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그냥 바로바로 빼버립니다.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 많이 빼버리죠. 근데 한자만큼은요. 저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급수 한자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한자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글자를 한자로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자어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수 한자로 하겠다면 단순히 읽을, 독 이렇게 음과 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로 외웠으면 좋겠다.
그 의미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독서를 한번 해보시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독해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를 구비를 하셔서 아이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독해력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독서했던 방법 그대로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이가 국어 실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